유튜브 활용법 A to Z와 관광 마케팅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CSE 오세정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오세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우리나라가 한 2006년부터 이런 흐름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배너 광고나 검색 광고 이런 거 중심으로 하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블로그가 등장했고 그다음에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장하고 지금 유튜브가 제일 핫한 채널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거 다시 묶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웹을 구성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모든 컨텐츠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링크까지 포함이 된 4개를 해가지고 이제 웹의 4대 요소라고 하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게 왜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등장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바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유튜브는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채널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전부터 저는 쓰고 있었거든요, 유튜브를. 근데 이게 왜 지금 이게 인기를 얻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 유튜브 영상을 막 제작을 할 때는 영상을 하나 만들려면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5분짜리 만드는데 이거를 파일로 변환하는데 막 하루 종일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막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 너무 쉬워지고 이거를 소비하기도 너무 쉬워졌어요.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무제한 데이터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맨날 그냥 펴먹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최근에 나온 채널에서 뜬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은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그 기술이 많이 받쳐주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너무나 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너무나 이런 게 좋아지면서 너무나 쉽게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많이 활용을 하죠. 사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다는 건 영상 콘텐츠를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한다는 거죠. 유튜브나 영상 콘텐츠는 앞으로도 계속 쉽게 만들어질 거고 모든 사람들한테 더 익숙해질 거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될 거고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려고 하고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유튜브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거를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구글이 말을 한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저희 용어로 많이 바꿔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달력, 전달력, 성과 측정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지난주에 이런 거 혹시 배우셨나요? 광고 이용하는데 도달이, 리칭 이런 거 혹시 배우셨나요? 그러면은 도달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도 유튜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뭐 60%, 인구의 사용 인구의 67%, 3천만 명 이상이 유튜브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50대 이상 시니어들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되게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소비하는 좀 컨텐츠가 다릅니다. 되게 긴 컨텐츠들을 좀 선호하세요. 그냥 틀어놓고 계속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근데 10대들이랑 소비하는 컨텐츠는 다르지만 어쨌든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 나이 많으신 분이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나 20, 30대나 다 많이 본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소비하는 플랫폼이 지금 없었습니다. 블로그는 좀 예외예요. 우리나라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기보다는 포털에 종속되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포털에서 검색하면 거의 블로그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특정 이용층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기에 맞는 주제에 맞는 사람들이 있고 특정 이용층이 있는데 유튜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 연령층이 다 사용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구글이 말하는 무슨 뭐라고 그랬죠 제가?
도달이라고. 이건 도달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통 그 부분부터 이제 뭔가 복잡하니까 막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어렵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 집행 같은 경우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효과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트렌드 변화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음번 강의는 실제 고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근데 이 고객이 호텔의 고객이든 식당의 고객이든 관광지의 고객이든 사실은 똑같은 고객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IT 산업 쪽에 발전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한국이 유독 관광 시스템이라든가 고객의 트렌드를 잡아내는 여행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아고다나 익스페디아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한국의 기업들이 먼저 만들어졌었어요. 뭐 많죠. 페이스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도 일천과 뭐 이런 것들을 맺어가면서 커뮤니케이션 했던 게 한국에서 먼저 이루어졌듯이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는 나라인데 끝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되는 어떠한 대상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서두부터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거대 자본화되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그 거대 자본화되어 있는 어떠한 시스템 또는 어떠한 플랫폼 안을 거쳐서 저희들의 고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각자의 섹터가 다르시고 관광업으로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야가 다르더라도 틀림없이 여기 계시는 분들의 고객은 공유되고 있고 오늘 알려드리는 이 트렌드 시스템 이 구조에서 벗어나질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페이스 1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에 민감하던데 온라인의 댓글 또는 누군가의 추천 이런 거에 67%가 영향을 받고요. 일본은 54%, 호주는 48%입니다. 이게 귀가 얇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판단하는 수준이 빠르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장 높은 부분이 숙박시설 추천에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한국 사람들은 반응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항공과 교통에도 한국 사람들이 월등하게 높죠. 그거 제주도에서 느끼지 않으세요? 일본 사람들은요, 교통하고요, 이런 것들은 잘 바꾸질 않아요. 꼭 오면 제주 시내에 있으려고 그러지, 애월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들은 다 중국 F5. 위험하면 어떡하지? 택시기사가 이상하면 어떡하지? 염려증이 항시 존재해서 암만 교통이 이래저래 떠들어도 그 반응들이 굉장히 낮아요. 호주는 그래도 웨스턴 계열이니까 모험심이 좀 있는 거예요. 방문지 추천해도 여기를 가봐. 여기가 되게 재밌어. 여기가 경치가 좋아. 그런 거에도 한국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가서 뭐 하지? 저는 요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쭉 둘러보고 줄 따고 줄 박스에 넣어서 서울로 보내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야 가면 요새 뭐 재밌는 거 있다며 누가 뭐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하약하는 데가 있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량들이 한국이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고객 트렌드의 변화고 한국 사람들의 트렌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특징이 딱 나오네요. 어디 움직이지 않는 거, 검증된 거, 식사, 스파, 어메니티, 관광품, 요런 거는 신뢰도가 높은 걸 찾아서 이들은 검색이라든가 자기네들의 판단을 맡기는 게 좀 높아져 있고요. 한국은 별론 것 같아요. 뭐 검색은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뭐 나이트라이프라든가 오락 같은 것들은 사실 정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제안하거나 추천하는 것들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즉 한국 관광객의 특성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안과 평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팔고 있는 한국인 고객들에게 팔고 있는 우리들의 상품을 예약하고 결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 시장에서는 평판을 관리하는 일까지가 우리는 사업이라고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힘드시죠? 귀찮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댓글을 언제 다 읽어봐요. 읽어보면 짜증나고 이 인간 어떤 놈인지 내 기억났다 이거. 내가 이렇게 쓸 줄 알았어. 근데 그것들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이 관광업에서 하고 있는 정확한 우리의 롤이 되어버렸어요. 잘 관리해야지만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고객을 순환시킬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 특징이 가장 큰 게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보다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겠죠. 제주도시고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웃기잖아요. 신라 호텔에 자는 분들하고 올레길 오시는 분들하고 평판 쓴 거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안 좋은 데는 어디서 얘기 듣고 다 안 좋다고 쓰고. 근데 어떻게 됐든 내가 어렵게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내 상품이 돈만 받는 자리에서 끝나는 시대가 아니고 평판까지 관리해 줘야 되는 시대를 귀찮다고 그거 뭐 거기까지 해야 돼? 라고 했던 시대가 이미 넘어가 버렸다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일본과 호주와 비교해서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인식시키려고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교육이 없었다면 이번에 교육은 뭔가 좀 전문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강사분들의 그런 이제 교육 강의에 대한 실력 같은 경우도 아주 좋아서 아주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관광업 분들은 그 현상적인 부분들, 그리고 당장의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프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금 당장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그 전체적인 흐름, 관광시장의 흐름과 글로벌의 동향을 이해하는 것들이 각자의 전략을 수행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글로벌의 변화를 제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네. 3인행 필류 아사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막 긴장하세요. 이런 거 나올 때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러면 시키고 싶어져요. 인간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가 이걸 보고 고개를 숙이면 저분한테 한번 시켜볼까? 못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원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편안하게 한번 보고 계세요. 그러면 3초 뒤 대답도 제가 합니다. 질문도 제가 하고요. 대답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계세요. 제가 악착같이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선물을 주고 싶을 때. 그거 말고는 대답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3인행이면 필요한 사원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여행을 떠나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스승이 있다. 선생님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쩌면 이런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제일 좋은 건 좋은 강의를 듣는 거 플러스 좋은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가 재미없거나 강의가 나하고 별로 상관없거나 느낌이 안 좋으면 그때부터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사귀세요. 친구를 사귀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 이 공통된 주제를 듣고 강의를 시간 내서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업종에서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꼭 쉬는 시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원래는 쉬는 시간 드리고 쉬는 시간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난 뒤에 명함도 교환하시고 그런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앞뒤로라도, 옆에 분 아시는 분 같아요. 앞뒤로라도 인사하시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 좀 하세요. 서로. 뒤로 돌아보면서 옆에 분하고도 그리고 보시고 작업 걸지 마시고 명함만 받으세요. 작업은 나중에 나가서 공사 나가서 바깥에서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여정 선생님이 윤식당 2 찍을 때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체력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없으세요? 그랬더니 윤여정 선생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생뚱맞은 말이에요. 사실은 저 체력이 문제라서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더군나라라서 어떨 것 같아요. 뭐 1편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2편은 더 걱정되고 이래야 되는데 윤여정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꼰대. 언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학생들이 언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 제가 3번은 지웠어요. 3번은 너무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꼰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답니다. 전 우리 선생님들이 꼰대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꼰대가 누구냐? 2가지 기준으로 꼰대를 나눕니다. 이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손병호가 꼽는 건 5번이지만 우리 2번만 꼽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꼰대입니다. 첫 번째 꼰대가 누군가 하면 꼰대가요. 집에서는 꼰대인데 밖에 나가면 뭐죠? 어떤 사람은 우리 회사의 대표님은 회사에서는 꼰대인데 밖에 나가면 꼰대의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멘토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분명히 우리 선생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꼰대인데 밖에 나가면 멘토라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인 나한테는 꼰대인데 밖에 나가서 남의 집 아들한테는 멘토 활동을 해요. 우리 정치인이 우리 구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분명히 꼰대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멘토라 그래요. 이게 꼰대의 반대편에 멘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꼰대와 멘토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했는가 하면 제가 누구한테는 분명히 꼰대 같을 텐데 누군가는 저를 아마 저 모르게 저 꼰대라고 할 텐데 또 누군가는 저한테 멘토라고도 하거든요. 실제로 멘토님하고 연락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제 조카들한테 저는 멘토인데 그리고 아내한테는 저는 멘토니까 꼰대 같기도 하고 뭐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꼰대와 멘토를 나누는 기준은 이거구나. 그게 뭔가 하면 질문입니다. 멘토는 멘티가 질문하면 알려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게 궁금해요. 사장님 이거 궁금한데요. 교수님 이거 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팀장님 이런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문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알려주면 우리는 그걸 멘토라고 합니다. 꼰대는요. 질문 안 했는데 알려주면 꼰대입니다. 너 일로 와봐. 너 그거 하려고 그러지. 그러지 마.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죄송합니다. 손이 굴러갔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뭐 이런 거 의미 없는 손이었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러고 일로 와봐. 너 뻔해. 이게 꼰대의 습성이거든요. 질문하지 않을 때 하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절 꼰대로 안 만드는 건 강의 중간이든 강의 끝나고든 질문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메일 아까 주소로 물어보시고 웬만하면 제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안 드리는 2가지 경우는 하나는 제가 인터넷이 안 되는 이상한 나라에 가 있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2번째 이유가 대부분인데 2번째는 웬만해야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웬만하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이 웬만하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꼰대의 2번째 특징입니다. 뭔가 하면 1대는 질문하지 않은 걸 알려주려고 할 때 꼰대가 되고 2번째가 꽤 많은 분들이 이 규정에 들어옵니다. 배우기를 포기할 때.
정답을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전에 배웠어. 그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예전에 그랬잖아. 나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언제?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배웠는데. 그래서 난 그거 알고 있어.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어. 내가 더 잘 알아. 이럴 때가 뭐가 되는가 하면 꼰대가 됩니다. 사실 서비스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오늘 강의는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 향후 우리 관광 종사원들이 앞으로 서비스를 위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건지 오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관광업 종사자분들을 위한 이 교육이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학습적인 내용보다는 실전에서 어떻게 고객들을 상대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실전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막힌 곳을 좀 뚫어주지까지는 못하더라도 긁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종사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유정 대리라고 합니다. 최근 관광 소비 패턴이 플랫폼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도내 관광 산업체 관광 종사원분들이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번 제주관광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에 앞서서 저희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올해 상반기 도내 100개 관광사업체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관심 있는 5가지 직무에 대해서 이제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온라인 광고, 두 번째가 마케팅 영업, 세 번째가 홍보 전략, 네 번째가 서비스, 5번째가 고객관리 CRM, 이렇게 총 5가지 직무에 대해서 이번 제주관광 아카데미 과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여행업, 숙박업 종사자뿐만 아니고 도내 다양한 관광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내년 7월 제주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과 또 관광과 연관된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 지원 서비스업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저희 제주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제2아카데미도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과정 기획을 통해서 도내 관광 종사자들이 이러한 4차 산업 시대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